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피그마 UI3 강좌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다각형과 별과 선툴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각형 도형 그리기, 두 번째 별 도형 그리기, 세 번째 선 그리기.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피그마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다각형 툴은 다각형 형태의 도형을 그리는 툴입니다. 역시 툴박스에 있는 데서 도형에서 꾹 누르셔가지고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Alt키는 중심을 기준으로 그리는 단축키고 Shift키는 정비율을 그리는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서리 둥글기랑 각형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젯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디자인 패널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젯에서 적용을 하실 때는 이 각형 있는 데서 좀 떨어진 부분이 바로 위젯, 모서리 둥글기고요. 이 동그란 위젯은 각형수를 조절을 합니다. 당기면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패널에서는 이 어피어런스라는 파트에서 모서리 둥글기와 각형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피그마 첫 화면인 이 홈에서요. 뉴 디자인 파일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디자인 파일이 하나 뜨죠. 그래서 타이틀을 4번 다각형과 별과 선툴 이렇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페이지도 변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다각형 툴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별 그리기라고 하시고 세 번째를 선 그리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만들면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딜리트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3개를 만드신 상태에서 첫 번째 다각형 툴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레임 툴을 눌러주시는 거죠. 하단에 있는 툴박스에서 프레임 툴을 눌러주시고요. Shift 눌러서 드래그해서 정비율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렇게 체인이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레이아웃에서 W를 500으로 하면 둘 다 50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500, 500 사이즈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프레임 1은 도형 그리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도형은요. 요 쉐입 도형 있죠? 원래 렉탱글이 거의 대부분 처음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쉐입 툴 요 화살표를 누르셔서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드래그를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도형이 나오는데요. 이때 위젯 보이시죠? 근데 이게 위젯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확대 축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거나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보시고요. 축소하니까 저게 안 보이죠?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마우스 휠을 통해서 위아래로 해서 화면 확대 축소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모서리 둥글기라 그랬죠?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지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그러고 나셔서 이 각형은 밑으로 이렇게 당겨보시면 안 되죠? 위로 당겨볼게요. 위로 당기니까 이렇게 각형이 커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각형 도형 눌러서요. 클릭하면 이렇게 100백짜리로 뜹니다. 이때 이 다각형에 대한 것을 디자인 패널에서 어피어런스에서 바꿀 수 있어요. 다각형을 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5개로 오각형으로 되죠. 6으로 바꾸면 육각형으로 되고요. 모서리 둥글기도 10이다 이렇게 하면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실 때 원래 그냥 드래그하면 위부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컨트롤 Z 누를게요. 근데 이때 도형을 툴을 다시 누르시고 Alt 누르시면 중심에서 시작하는 도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 정비율로 해서 보이시죠? 숫자가 똑같아지죠? 이렇게 숫자가 똑같아지게 돼서 정비율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형 툴을 눌러서 Alt Shift 누르면 중심에서 시작하는 정비율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언제든지 이 레이아웃 있는 데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각형 툴의 응용 예제로 이스라엘 국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국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모양의 국기를 다각형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만들 건데요. 프레임 툴을 눌러서 그냥 클릭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있게 나오는데 300에 200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이름은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죠. 이스라엘 국기 만들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라고 해주시고요. 일단 위아래 사각형 도형이 있어서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렉탱글을 눌러주셔서요. 대략적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숫자는 똑같이 할 거라서 300에 30짜리로 해주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좌측 상단에 붙이시는데요. 이 스마트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잘 붙여지기도 하지만 이 X축과 Y축을 통해서 맞춰주셔도 됩니다. 보이시죠? X 포지션이랑 Y 포지션이 조금 삐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00으로 해서 좌측 상단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색상은 이런 파란색으로 선정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0928C9라고 제가 썼는데요.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샵은 안 붙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lt 눌러서 밑으로 복제를 해서 붙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가 나오니까 붙이기 매우 편리하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다가 육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삼각형 두 개인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그릴 거라서요. 삼각형 모양의 폴리곤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셔서 대략적으로 그냥 드래그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117로 할게요. 117로 둘 다 W와 H를 맞춰주시고요. 이때 면색은 없애주고 스트로크를 추가를 해서요. 인사이드로 되어 있을 때 7픽셀 정도로 굵기를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색깔은 똑같은 파란색으로 할 건데 사용했던 거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은 색상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제하는 거는 컨트롤 D죠. 컨트롤 D로 눌러주셔서 그대로 복제를 하신 상태에서요. 얘를 이제 반전시킬 겁니다. 뭐 회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플립 호리존탈은 좌우 반전, 플립 버티컬은 상하 반전이죠. 그래서 상하 반전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를 그룹으로 묶는 게 좋겠죠. 한 번에 선택하기 편하게 이렇게 두 개를 다 잡으셔서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 게 레이어에서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나셔서 프레임에서 가운데 맞추면 이런 이스라엘 국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 툴은 별 모양 형태의 도형을 그리는 툴입니다. 역시 툴박스에서 도형이 있는 데서 꾹 눌러서 스타 툴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별 도형 위젯은 3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거는 모서리 둥글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가 더 있는데 이렇게 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얘를 당기면 깊이 조절이 돼서 더 뾰족한 별이 되거나 더 이렇게 조금 뭉퉁한 별이 되거나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붙어 있는 거는 각수를 조절을 하는 거죠. 별도 꼭 이렇게 5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자인 패널에서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모서리 둥글기, 그 다음에 각수, 그 다음에 여기가 깊이 조절인 거죠.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 툴을 누르시고 나셔서 마찬가지로 500, 500짜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명은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별 그리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 모양 도형을 찾으셔야 되겠죠. 지금 별로 되어 있긴 한데 원래 다른 데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스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임의적으로 해주시고요. 휠을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뭐 그냥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얘를 이제 Alt 눌러서 3개를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이렇게 하시면은 3개가 처리가 되죠. 위젯이 3개여서 3개로 했고요. 컨트롤 마우스 휠 눌러서 저는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럼 눌러보면 이 위젯이 보이죠? 안 보이면 화면을 확대해 주세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를 누르시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러집니다. 이제 두 번째 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레이시오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요. 깊이 조절입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될 수도 있고 덜 뾰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각형수죠. 꾹꾹꾹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별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별 툴을 누르시고 밑에다가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그리셔서요.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오렌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셔가지고 복제를 해주시고요. Ctrl D 눌러서 3개로 해볼게요. 그리고 또 역시 확대를 해서 첫 번째 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에도 가능해서 제가 이쪽에서도 보는 겁니다. 모서리 둥글기 20으로 하면 모서리가 저렇게 둥그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요번에는 요 레이시오라는 거죠. 요거 숫자를 60으로 넓혀볼게요. 그러면은 60으로 높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덜 뾰족해지죠? 그럼 10으로 해보겠습니다. 완전 뾰족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수죠? 여기다 8 누르면 네, 8개, 3 누르면 3개, 3개까지밖에 안 돼요. 10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10개로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프레임을 더 하나 추가해서요. 마커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 500짜리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마커핀 만들기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라는 걸 눌러주셔서 원형을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한 260 정도로 해볼까요? 레이아웃에서 260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오렌지 컬러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별 모양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드래그를 대략적으로 하셔서요. 크기를 150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 깊이 부분 있죠? 이 레이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가 너무 깊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똑같이 하실 거면 5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서 삼각형 그려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은 이번에는 좀 밑으로 이렇게 길도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굵게가 아니라 둥글게 처리를 해주시고 휠은 방금 했던 오렌지 컬러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플립 버티컬로 이렇게 반전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갖다가 붙여놔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커가 처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원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필은 없애주시고 스트로크를 처리를 할 거예요. 10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처리가 됐을 때 색상은 마찬가지로 오렌지 컬러로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지도 찾을 때 이렇게 마커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커핀을 한번 만들어 봤고 전체적으로 Ctrl G 눌러서 그룹으로 하나로 묶은 다음에 프레임의 전체 가운데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커핀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툴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모서리 둥글기, 화살표, 점선, 선을 면으로 바꾸는 등등 많은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I2 강좌에서는 제가 선 관련을 디테일하게 강의를 했었지만요. 피그마는 그림 그리는 툴이 아니므로 이번에 UI3 강좌에서는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할까요? 그럼 선 그리기에 가셔서 역시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툴을 눌러서 500, 500짜리로 만들도록 할게요. 프레임 이름도 선 그리기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은 역시 도형 툴에서요. 요 라인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벡터 방식이라서 필은 면색이고 스트로크는 선색이죠. 그래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Shift 누르면 역시 이렇게 수직선이나 수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요. 필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로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퍼지게 되어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선 굵기가 있어 보여야 보일 것 같아서 한 20 정도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셔서 얘를 Alt 누르면 역시 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누르고 Alt를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둥글기라고 했는데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것을 실제 이 라인에서는 캡이라고 부릅니다. 그 캡에 대한 거를 요 논 있는 파트에서 정하는 거죠. 이때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걸 라운드라고 합니다. 한쪽만 둥그러졌는데 그럼 이쪽도 라운드 처리해서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캡이라고 하는데요. 스퀘어로 다시 처리를 하면은 네모나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 라운드로 처리할 거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 거 눌러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모양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화살표 모양도 다양하게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러스트레이터처럼 크기를 바꾸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굵기를 줄이게 되면 조금 모양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이 굵기에 따라서 저 끝에 모양도 바뀐다는 것을 조금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얘를 깨면은 조금 더 크기를 바꿀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자체로는 이렇게 20픽셀일 때 더 줄이는 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픽셀로 좀 줄여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Alt 눌러서 또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점선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 세팅 설정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솔리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대시로 바꾸면 됩니다. 보이시죠? 대시가 이 선의 길이고요. 갭이 그 빈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20으로 바꾸면 이렇게 점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치에 따라서 조절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Alt 눌러서 바꿔볼게요. 원형의 점선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세팅을 눌러서 대시로 바꾸고요. 이 대시를 0.1로 짧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셔서 간격은 그냥 40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얇게 저렇게 선이 나오죠? 이때 요거를 캡을 라운드로 바꾸시게 되면 원형 점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면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뭔가 크기가 잘 안 맞을 때도 바꾸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 얘기는 응용 예제에서 따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특히 이 화살표 모양을 Alt 눌러서 갖고 와 볼게요. 이 크기를 더 조절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선으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모양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근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선을 면으로 바꾸는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가 있기는 한데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들도 그냥 마우스 오른쪽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다시 보실게요. 컨트롤 Z 눌러서 보시면 원래 스트로크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필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일러스트처럼 요 점들을 잡아서 모양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러스트는 사실 이게 그룹으로 해서 3가지 도형으로 바뀌는데 또 피그마는 그렇게 되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저금통 모양을 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응용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500, 500짜리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금통 아이콘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 도형을 먼저 두도록 할게요. 꼭 선으로 스트로크를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엘립스라는 툴을 누르셔서 Alt Shift 누르셔가지고 좀 처리를 해주시고 400짜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가운데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은 없고요. 스트로크 할 때 여기가 선이 되는 거라서 선의 기능을 여기다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굵기는 20으로 줘볼게요. 30으로 줘볼게요. 좀 더 굵게 잘 보이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때 지금 인사이드로 처리가 되면 우리가 스트로크 있는데 안쪽으로 오는 거고요. 아웃사이드로 하면 더 커져요. 보통 인사이드로 작업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작업해야 크기가 400보다 더 커지지 않죠. 그래서 인사이드로 이렇게 해주시고 점선을 만들어 볼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 스타일을 대시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간격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냥 30, 30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라인을 직접적으로 한 번 더 그려볼 건데요. 가운데에 저금통 모양의 라인이 있었죠.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요거 폭은 260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요 굵기를 저희가 3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둥글어야 되니까 라운드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선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잘 안 맞아요. 보이시죠? 맞추려고 해도 여기 안 떠가지고 가운데로 정확하게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2개를 다 잡아서 정렬 기준으로 가운데 처리를 하면 되는데 가운데세요? 가운데 아니죠? 이게 선이어서 조금 가운데 정렬이 잘 안 맞습니다. 정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야만 가능해요.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이때 이제 보이시죠? 프레임에서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도 잘 처리가 되고요. 대충 놔도 가운데 했을 때 면이면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렬이 잘 안 될 때 바로 이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줘서 면으로
선을 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텍스트 툴과 스마트 셀렉션.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